자, 지금부터 통합과 2-4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2-4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이 시스템 자체가 뭐야? 종합적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 통합과학의 제목이 그 통합이라는 게 시스템인데,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지구에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왜 적당한 거리라는 말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림 나와 있지만 현재 태양의 질량을 상대값 1이라고 보면 가까운 곳은 너무 덥겠죠. 먼 곳은 너무 춥겠죠. 그지? 적당한 거리에서 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수성과 금성 정도는 뭐야? 수성은 대기가 없지만 금성은 뭐야? 수증기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화성부터는 뭐야? 얼음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지? 그런데 지구는 뭐다?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죠. 그지? 자, 만약 태양이 더 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리가 더 멀었을 거예요. 태양이 더 작았으면 뭐야? 더 가까운 곳에서 뭐가 됐을 거야?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했을 겁니다. 그지? 어쨌든 읽어봅시다.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금성과 화성과 달리 뭐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뭐야? 대기 중에 과다한 이산화탄소가 없게 됐어요. 자, 지구에 CO2가 엄청 많았어. 지금 대기의 얼마야? 현재 대기의 10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죠? 원시 바다. 자,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뭐다? CO2가 원시 바다에 용해돼서 뭐다? 지금은 적당한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게 됐죠. 그지? 그래서 온실효과가 적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된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자, 액체 상태의 물은 비열이 커서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물질을 뭐 할 수 있어? 용해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용매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다?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해. 두 번째는 뭡니까? 지구에는 적당한 중력으로 우리가 이번에 배웠죠? 대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대기가 뭐다? 자외선이나 방사선, 물론 방사선은 이따가 매주 외권에서 잡아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구 대기와 또 뭐야? 자기장에 의해서 자외선과 방사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뭐다?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지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구 시스템은 뭐다? 이따 나오지만 외권을 제외하고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직권이 나오는 직권은 뭐다? 지구의 고체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구의 고체 성분의 어디? 지표 더하기 내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수권은 뭡니까? 수증기를 제외한 모든 물을 수권이라고 해. 자, 수증기는 어디에 들어간다? 기권에 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권은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모든 대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물권이란 말을 쓰는데 생물권이 따로 있지는 않죠. 생물권은 뭡니까? 지권에 살기도 하고 수권에 살기도 하고 기권에 살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생물이 지권에도 있다, 수권에도 있다, 기권에도 있다란 말은 맞죠. 근데 뭐다? 지권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또한 수권의 모든 곳 해도 틀릴 수 있고 기권의 모든 곳 해도 틀릴 수 있어. 왜? 모든 곳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지? 특히 직권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뭐죠? 너무 깊은 곳은
온도 압력이 너무 세서 뭐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야? 말도 안 되게 틀리게 하려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뭐다? 직권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말은 틀리지만 직권의 생명체가 살만한 곳에 존재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읽어주셔야 되는 게 실제는 우리 시험을 위한 공부인데 직권은 이렇게 시험에 이번 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어요. 어쨌든 지구 표면과 뭐다?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약 6,400km. 즉 반지름이 얼마야? 6,400이고 이따가 대기권이 약 100km니까 그죠? 실은 지구 이 반지름에 비해서 대기권은 정말 조금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 뭐일 때? 자, 정리해 보자. 마그마의 바다일 때, 마그마의 바다일 때 뭐야?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었죠.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었죠.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자, 마그마의 바다일 때 뭐 한다? 층상 구조가 됐는데 맨 위를 지가 우리 역시 배웠죠? 규산염 광물, 그죠? SiO4 뭐야? 4 마이너스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그다음 이제 멘틀이 있죠. 여기 위로 올리면 멘틀이 있지. 멘틀이 여기 멘틀이 있는데 멘틀이 뭡니까? 직권 전체 부피의 약 80%입니다. 제일 양이 많죠. 고체 상태가 이지만 일부의 유동성이 있는 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과 니켈이 아까 배웠죠? 어디에서? 마그마의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졌고 자, 가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액체 상태의 외액을 기억해 줘야 돼. 액체 상태의 외액이고 고체 상태의 내액이죠. 자, 고체 상태의 내액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뭐다?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 자기장은 지구 어디? 내부에도 있고요. 지구 표면에도 있고 심지어 뭐다? 지구의 일부인 외권에도 지구 밖에도 존재한다. 지구 내부에도 있고 지구 표면에도 있고 지구 밖에도 있다. 기권 밖도 있다. 일부의 외권에도 있다. 여기 기억해 주세요. 직권의 특징. 태양 에너지 흡수 방출하여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 생물체에게 서식 공간과 물질 제공하고 3. 화산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고 자, 수륙분포는 나중에 배우지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권.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권입니다. 수권은 일단은 지구상의 물은 해수와 담수. 그죠? 해수는 짠물. 해수는 짠물. 담수는 뭡니까? 민물 또는 민물이라고 하죠. 민물. 자, 이 담수는 육수라고도 해요. 이 육수의 대부분은 뭐다? 빙하니까 빙하는 당연히 고체로 존재하죠. 고체로. 자, 딴 건 뭐라도 되고 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육수 또는 담수의 대부분은 고체인 빙하다. 고체인 빙하다. 자, 다시 육수 중에서는 빙하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빙하가 육수의 2.15가 아니라 이 100% 해수까지 포함한 것 중에 2.15%라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꼭 시험에 나오는 거 해수의 충상 구조입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 층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해수는 깊이에 따른 자,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운 바다는 보면 알겠지만 심해층인데 심해층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4도 정도에서 머물러요. 0도가 아니라. 왜냐면 물은 4도일 때 뭐가 제일 크다? 밀도는 제일 큽니다. 4도일 때가 밀도가 커요. 그래서 4도가 되는 물은 가라앉아서 심해층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뭐야? 이 심해층이 엄청 많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지만 뒤에서 배우지만 뭐다? 추운 곳은 심해층밖에 없어. 그러면 이 수온약층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수온약층인데 원래 이 약은 경사약자예요. 이 수온약은 경사층이라는 뜻이에요. 경사저자 이렇게 경사층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쭉 내려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다? 위의 온도가 위의 온도가 뭐 하는 거야? 높아지는 거예요. 햇빛 받아서. 그래서 원래 어떻게 얘기하느냐? 심해층이 이렇게 있는데 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왜 햇빛 받으니까 그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데 즉 이렇게 두 가지 층이어야 되는데 위에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세 가지 층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다시 봅시다. 위에서부터 뭐가 된다? 혼합층이 있고 혼합층이 있어. 혼합은 뭐다? 수온이 당연히 높죠. 태양 에너지 받으니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에 뭡니까? 위아래 온도 차이가 없죠. 수온약층 얘기했지만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지? 그래서 좀 이따 다시면 안정하다는 얘기 할 거고요. 심해층은 뭐야? 늘 추운 거죠. 자, 이제 봅시다. 혼합층.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뭐야? 수온은 높은데 태양 에너지 때문에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합니다. 왜? 바람에 혼합되니까.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뭐다? 바람의 강도기 때문에 바람이 강한 지역일수록 두꺼운데 그 바람이 강한 지역은 뭐다? 중위도예요. 왜 중위도냐? 뒤에서 배우지만 뭐다?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바람이 강합니다. 또 계절상으로는 여름보다는 뭐다? 겨울 쪽이 센데 근데 또 너무 추운 지역은 뭐다? 층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위도 자체가 주로 시험에 나올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뭐야? 소온약층은 이겠죠. 온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소온약층은 뭐다? 아래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위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디서 발달한다? 온도가 위의 온도가 높은 자, 위쪽의 온도가 높은 저위도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뭐다? 여름에 발달해. 다시 말하면 아래가 추운 게 아니라 아래는 늘 차가운데 위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야지 뭐지? 위의 온도가 높아져야지 뭐다? 자, 이렇게 층이 생기고 경사가 지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수온약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안정하다는 건데 안정하다는 말은 뭐야? 대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나오겠지만 대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에는 보세요. 다 지우고 가보자. 자, 위에는 뭡니까? 고온이야. 그죠? 고온이면 뭡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죠. 아래는 뭐야? 저온이야. 저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다운되고 밀도가 커지죠. 당연히 밀도가 작은 건 내려갈 이유가 없고 밀도가 큰 건 무거우니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뭐다? 자, 대류가 없어요. 그지? 대류가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안정하다라고 해요. 안정하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뭐다? 변화가 없다. 대류가 없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뭐다? 아래가 저온, 위가 고온이어서 뭐다? 위가 밀도가 작고 아래가 밀도가 커서 된다. 대류가 없어서 안정하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거 보면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교과서에 없지만 뭐다? 자주 나오는 게 에너지 교환도 차단시킨다.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혼합층의 두께는 어디가 두껍다고요?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중위도다. 그지? 혼합층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중위도다. 그리고 경사는 뭐다? 저위도에서 경사가 크다. 이게 경사가 큰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게 경사가 큰 거야. 그리고 이제 심해층인데 심해라는 게 무조건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차갑다란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거의 없는 층인데 자 이게 지구학 원에서는 심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여기 60도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90도까지 있으면 뭐야? 이 90도 지역에 이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해수가 심층순환을 통해서 자 고위도 지역의 찬 해수가 침강해서 이걸 뭐라 그래? 심층순환을 통해서 뭐한다? 심해층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없죠. 늘 4도입니다. 이게 늘 4도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는 뭐다? 위에도 차갑고 아래도 차갑기 때문에 뭐한다? 층 구분이 없어. 위에도 너무 춥고 아래도 너무 추운데 액체인 물은 4도가 몇 도가 제일 크니까 어떻게 한다? 층 구분이 없는 게 생기죠. 그래서 60도 이상에서는 뭐다? 심해층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60도 이상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므로 심해층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요. 온도가 낮아서 층 구분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권의 역할은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자, 물질 사이에 물이 이용되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해수가 순환해서 어떻게 한다? 지구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열 에너지를 수송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또 물은 심식작용을 일으켜서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료와 광물질을 녹여서 해서 공급하고 또 저번에 아까 배웠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왜? 비열이 커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지? 자, 이제 기권입니다. 기권도 잘 나와요. 심지어 기권과 수권은 통합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기권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 아래서부터 당연히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죠. 그지? 자, 기권의 높이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아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라고 했기 때문에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 중심에 비해서 기권은 정말 작죠. 자, 위에서부터 해볼게. 열권은 보세요. 이 열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지? 근데 공기가 워낙 희박해서 뭐다? 비열 개념을 쓸 이유도 없어. 그래서 밤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확 뜨거워졌다가 확 차가워지죠. 그리고 이제 거의 나오는 학교는 없지만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이 이 열권이다. 오로라. 여기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전리층이란 건 뭐야? 그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뭐다? 플라스마를 띄고 있는 즉 보통 이제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잡혀 있는 게 전리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라가 생기죠. 자, 중간권이 나오는데 중간권을 보세요. 중간권은 보세요. 아래가 고온입니다. 위가 저온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온은 올라가고 저온은 내려가지.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근데 수증기가 이 위에까지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 비행기 타보면 뭐다 대부분 한 3km 이상 올라가면 뭡니까? 그 구름이 아래 비행기 아래 보이죠? 즉 이 수증기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어. 지구 중력 때문에. 그래서 뭐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한 현상은 이렇게 나지 않고 자, 열권은 아까 모여서 공기가 희박하다 그랬잖아. 즉 중간권부터 정상적인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 된다? 자, 유성이 불타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외계에 있는 어떤 그 소행성체들이 대기랑 부딪혀서 뭐야? 마찰을 일으키는 권이 중간권이라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성층권은 아까 배웠던 수온약층과 비교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성층권도 보면 뭐야?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위가 뭐야? 고온이고
아래가 저온이니까 뭡니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죠. 이걸 아까 뭐랬어? 안정하다 그랬습니다. 그지? 안정하다. 근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질까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뭐다? 높이 20에 30km 지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존층이 O3잖아. 그지? 그리고 좀 조심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죠. 자,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자꾸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 어떻게 나옵니까? 자외선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자외선이 아니라 뭐 적외선을 흡수한다. 틀려요. 또 방사선을 흡수한다. 방사선은 오존층에서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뭡니까? 자, 고에너지 입자를 흡수한다. 이것도 안 돼. 이거 고에너지 입자는 뭐야? 좀 이따 배울 외권에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존층은 그냥 자외선이야. 적외선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고 고에너지 입자도 아니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류권이 나오는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보면 낮아지니까 왜?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위로 올라가면 못 받거든. 지구의 육지가 뭡니까? 표면이 열을 품어줬다가 이렇게 내뱉잖아. 그래서 이 아래가 따뜻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류권은 말 그대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뭐다? 기사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의 특징을 잡아둬야 되고 이렇게 이상한 문제 나왔을 때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 기권의 특징 및 역할. 자, 생물체의 호흡과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고요. 대기 순환을 통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요. 그다음에 지구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하고요. 전리층을 형성해서 우리 아까 여기 전리층이 보이죠? 여기 전리층. 대전입자들이 잡혀 있는 층. 그래서 뭐다? 무선 통신도 가능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보호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아래 대류, 성층, 중간 열권의 특징을 잡아주세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왜? 성층권의 오존층 때문이죠. 원래 오존층이 없었으면 지구는 이렇게 두 가지 층이었을 거라요. 근데 여기 오존층이 태양에너지 흡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개의 층이 된 거야. 자,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A와 C죠. 아래가 고온이고 위가 저온이야 대류가 일어나죠. 안정한 층은 반대로 뭐야? 성층권과 열권이고 기사현상은 수증기 때문에 A에서만 즉 대류권에서만 일어나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건 성층권이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일 큰 건 공기가 희박한 온실가가 없는 열권이죠. 자, 다시 한번 대류권은 대류와 기상, 그지?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 그지? 안정. 뭐와 유사하다? 앞에서 본 수온 약층과 유사하다.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고요. 열권은 대류 없고 희박하고, 그지? 심지어 아까 나왔던 오로라와 유성까지 외우게 하는 학교가 있고 성지과가 오존치 이렇게 대표적인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생물권은 특별한 권이 있는 게 아니죠. 기권에도 있고 수권에도 있고 그죠? 지권에 있어. 그지?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각 권의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생물권의 역할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그죠?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대기의 조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미생물은 암석을 풍화시키고 식물은 지표를 부시죠. 그지? 침식시키기도 해서 뭐야? 지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이제 외권입니다. 외권은요. 원래는 교과과정상 안 나오게 돼 있지만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 외권은 뭡니까? 대기권 밖을 외권이라고 해요. 자, 태양도 외권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뭐다? 외권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맞아요. 왜? 태양도 지구가 아니라 외권이니까, 그지?
자, 외권을 보면 이렇게, 자, 내가 일부러 G2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지구가 요만해요. 조그매. 그런데 이렇게 외권에서 태양풍, 태양의 에너지 차단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중에 벤 앨런이라는 분이 발견한 이 대에서 뭐다? 자,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형성된 그 뭐 전리층이라고 해서 좀 어쨌든 대전입자들이 가득한 층에 의해서 뭐다?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 태양에서도 고에너지 입자들이 오거든. 그 입자를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나왔죠?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랬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는 교환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다?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자, 외권의 역할, 우주에서 도달하는 유해한 방사선, 그다음에 고에너지 입자는 외권에서 막아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외선은 누가 막는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막아준다.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 뭘 배웠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뭐 이렇게 A, B, C, D. 요즘은 심지어 A, B, C하고 D를 이렇게 했을 때 생물권이 바깥으로 뽑아져 있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그리고 한 권의 변화는 반드시 다른 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예는 근원과 영향. 근원은 시작이죠. 영향은 그거의 영향인데, 여러분이 이제 기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런 게 있어. 그지? 이건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지?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봐. 집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집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야? 판해 운동에 의한 지형 변화. 근데 내가 설명할 거 요거 쓰나미. 쓰나미를 우리 지진 해일이야. 지진 해일은 뭘까요? 꽝 한 지진이 뭐야? 해일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진이 꽝 해서 해일을 일으켰으니까 뭐다?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자꾸 이 쓰나미가 사람에게 피해 준다고 해서 뭐다? 수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쓰나미가 일어나려면 뭐다? 직권에서 꽝 해야 되잖아. 그치? 지진 해일이니까. 그치? 이걸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좀 맡겨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지? 읽은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만 읽고 또 이제 문제 좀 읽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겠지? 요거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를 한꺼번에 하는데,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배울 겁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배우는데 순서라는 건 누가 제일 많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 양을 외울 필요 없지만 순서는 랭킹은 외워야 됩니다. 자, 제일 많은 게 뭐야?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랑 같은 거야. 자, 태양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거예요. 어차피 태양은 빛의 형태로 진공 중인 우주를 지나서 지구에 오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다는 건 기억해 주자.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렇게 이 랭킹은 기억을 해줘야 되고 남기해야 돼. 자, 태양 에너지는 뭐야? 대기와 물을 순환시켜 기상현상, 해류,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조심해야 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다? 햇빛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주로 지구 내부에 있는, 보통 이제 그 지각 또는 뭡니까?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같은 곳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열이 엄청 발생하거든.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 형성하고,
지진, 화산활동, 조류운동. 조류운동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육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배운 지각변도 일으키는 거잖아. 주의할 게 뭐다? 햇빛 받아서 지진 나는 거 아니고요. 햇빛 받아서 화산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지진과 화산과 조류운동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고 지구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다? 암석에 있는 방사능동위원소의 붕괴열이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조력 에너지예요. 자, 조력 에너지는 뭡니까?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한 거죠. 달의 만유 인력. 태양도 약간 도와주기 때문에 태양과 달에 의한 조력 에너지가 랭킹 3위야. 자, 밀물 썰물을 주로 배우는 거고 밀물 썰물은 뭡니까? 바다 지역에 있는 침식과 퇴적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랭킹을 꼭 기억해 주세요. 랭킹 태양 에너지가 1등, 지구 내부 에너지가 2등, 조력 에너지가 3위이고 가장 많은 건 반드시 뭐다?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순환인데, 자, 순환이 되려면 뭘까요?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차이가 발생해야죠. 차이가 발생해야 뭐지? 이동을 하죠. 자, 일단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인 거 알고, 자, 복사평이라는 건 뭘까요? 받는 만큼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평형이라는 건 일정하다. 받는 만큼 내보낸다. 지구는 태양에서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내보내는 게 바로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보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복사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0도인 저위도와 이 90도인 고위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거 차이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일단 봅시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인데 저위도는 보니까 에너지가 과잉이라는 거예요. 왜?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덜 내보내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덜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고위도는 뭐야? 적자야. 받는 것보다 더 내보내. 그러면 뭡니까? 흑자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적자면 내려가야 되는데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가 물론 저위도가 온도가 높긴 하지만 뭐다?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걸 복사평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 왜 불균형이 생긴다?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이죠.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또는 자전하기 때문에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단 말이야. 자전과 관계없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뭐야? 위도별 태양의 경사가 달라지죠.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저위도는 직각으로 오니까 뭐 에너지가 집중되고 고위도는 비스듬히 오니까 에너지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에너지 감소에 왜? 계속 둥글기 때문에 그지? 구형이기 때문에 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당연히 뭡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위도에 따른 차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좀 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저위도는 뭡니까? 이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만큼 받는데 내보내는 건 뭐다? 요만큼 내보내는 거죠. 즉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게 적어.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이론적으로 과잉이니까. 그리고 고위도는 뭡니까? 자, 받는 건 요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내보내는 건 이만큼 내보내는 거 부족하죠. 자, 과잉과 부족이니까 뭐다? 얘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렇게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잖아. 이동. 그지? 과잉된 것 같지만 일로 이동하니까 뭐야? 이 과잉분이 부족한 거를 메꿔주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자, 저위도와 고위도의 복사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요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은 위도가 중위도.
딱 우리나라가 있는 38도란 말이야. 그죠? 그럼 아까 에너지 이동량이 많은 뭐야? 바람이 세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발달한다 그랬지? 우리가 혼합층이 발달한다 그랬지. 혼합층이 발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게 기억할 수 있죠? 혼합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자, 이제 탄소 순환을 배웁니다. 자, 우리 앞에서 탄소는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했잖아. 그지? 근데 뭐 탄소 순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탄소는 뭐 화석 연료에도 들어있고, 그지? 대기 중에 CO2도 들어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번 단어는 크게 두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좀 꼼꼼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탄소의 존재는 대기 중에서는 CO2라는 분자로 존재하고, 물 속에서는 주로 뭐야?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같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생물권과 기권은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탄소가 왔다 갔다 하죠. 광합성은 기권에 있는 CO2가 포도당이라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호흡은 거꾸로 뭐지? 우리가 배웠잖아. 물질대사에서 우리 몸에 있는 탄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내보내는 거지. 자, 해양 생물은 뭐야? 또 광합성과 호흡을 수권이랑 하죠. 자, 그리고 잘 봐야 돼. 용해와 방출이 나와요. 자, 기권에 있는 CO2가 물에 용해되고 방출되는데, 자, 이게 정말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체의 뭐는 용해도는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커지죠. 한 번만 더. 기체의 용해도는 뭐다?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죠. 보세요. 어떤 물이 있을 때 고체의 용해는, 고체는 뭡니까? 이렇게 뭉쳐있던 게 퍼지는 거니까, 뭉쳐있던 게 퍼지니까 뭐야?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가 뭐가 돼? 촉진돼. 왜? 온도가 높으면 잘 퍼지니까 이렇게 잘 퍼지잖아. 근데 기체 용해도는 다릅니다. 기체 용해도는 거꾸로 뭐야? 퍼져 있는 게 모이는 거죠. 보세요. 기체의 용해는요, 이게 퍼져 있던 게 좁아지는 거니까 뭐야? 퍼져 있던 게 모아지는 거니까 뭐야?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는 거 알지?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야. 기권과 수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들어올 때 뭐다? 온도가 뭐하면 높으면 이렇게 방출이 촉진되죠. 다시 온도가 높으면 수권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해서 뭐가 심해진다? 온난화가 심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탄소의 유입과 유출, 배출. 자, 대기와 물 속의 CO2는 뭐다?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합성되어 생물체로 이동하고, 생물체 내에서는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서 음식으로 이동하죠. 생물체에서 탄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CO2로 배출되죠. 마찬가지로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도 마찬가지로 뭐야?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어 CO2 형태로 배출. 이걸 호흡이라고 하잖아. 그치? 호흡. 일부 유기물은 퇴적되어 화석연료가 되죠. 석탄, 석유. 연소되면 뭐죠? CO2 형태로 배출되지. 자, 아까 했던 거. 수온이 상승하면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는, 자, 다시 수온이 올라가면 수권에 있는 탄소는 기권으로 많이 갑니다. 그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권에 있는 탄소는 대기로 가죠.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특수한 것들을. 자, 탄소순환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뭐 A, 자, 화산가스 방출은 지권에서 기권 가는 거죠. 화석 연료의 연소도 지권에서 기권. 여러분 화석 연료는 지권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나머지는 됐고, 자, 2를 좀 기억하자. 2. 수권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거 틀리면 안 돼.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권에서 기권으로 방출이 많이 된다. 그죠? 많이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 H를 또 기억해 보세요. 수권에서 직권 가는 게 뭐야? 해수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은 칼슘과 앙금돼서 석회암이 이루어지죠. 자, 아까 뭐였었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뭐다? 그 물의 역할 중에 이산화탄소가 기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자, 원시 해양이 생기면서 H2로 이루어진 해양이 생기면서 자, 수권으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수권에 누가 있었어? 수권에 올 때 가까이 있어. 자, 기권에서는 분자지만 수권에서는 CO3, E-였잖아. 그지? 이것들이 바다에 녹아있던 칼슘 이가이온과 앙금에서 뭐 했어? CaCO3가 됐는데 이게 바로 뭐야? 석회암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 CO2가 거의 지금 있는 전체 공기의 10배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뭐야? 석회암으로 가버렸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 뭐다? 대부분의 탄소는 직권으로 왔습니다. 자, 직권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으로 기권에 많았던 탄소는 지금은 직권에 제일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봅시다. 이렇게 써 있죠.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다.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다. 뭐 때문에? 즉 화석연료보다는 어디에? 석회암 때문에. 오케이. 석회암 여기 나와 있지. 석회암 때문에 제일 많다. 그리고 아까 용해와 방출에서 이 방출은 중요한 게 뭐였죠? 온도가 높아지면 방출을 뭐 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왜? 기체 용해도는 뭐야? 온도가 낮을수록 좋으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론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를 잘 읽어주시고 꼭 기억해줘야 돼. 탄소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뭐다?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가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한 번만 더 여기 나와 있지만 해수에 녹았던 자 이건 원래 기권에 있었어 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해수에 녹아서 뭐다 그랬죠? 이온이 되면 그게 해수에 녹아있던 칼슘과 결합해서 된다. 해저에 투적되어 석회암이 되고 현재는 뭐다? 직권이 제일 많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이 물의 순환이야. 이제 물의 순환. 역시 물의 순환의 주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인데 자, 우리는 시험에서 나올 때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지하원에 있던 게 통합각으로 내려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 곳의 물의 순환을 배우게 되는데 세 곳을 배우는데요. 하나가 뭐야? 육지, 하나는 해양, 하나는 대기예요. 이 세 군데, 육지와 해양과 대기의 물의 순환을 배웁니다. 그런데 물의 순환은 총량이 일정해요. 총량이 일정한데 자 이제 육지를 보자. 육지의 물수지를 보면요. 육지의 강수는 플러스죠. 그지? 그죠? 자, 지구 전체는요. 육지 강수와 해양 강수를 합치면 육지 증발과 해양 증발과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오는 게 강수죠. 그리고 도망가는 게 증발인데 자, 이 육지 증발이 있고 뭐가 있어? 해양 증발이 있고 육지 강수가 있고 해양 강수가 있죠. 그지? 그런데 지구 전체 이 대기를 보면 지구 대기를 보면 육지 강수가 이제 숫자는 줍니다. 26. 해양 강수가 98이에요. 합치면 124인데 증발이 육지 증발이 15고 해양 증발이 109죠.
그지? 합치면 같습니다. 근데 육지를 보자. 육지는요. 육지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육지는 강수 들어오는 게 26인데 증발은 15밖에 안 해. 왜? 육지에는 뭐가 거의 없어. 육지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물이 거의 없죠. 물이 거의 없으니까 증발을 거의 못해. 그지? 그러니까 강수가 당연히 증발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지는 뭐야? 남아.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좀 책마다 숫자는 달라요. 이거 상대값이라서 그래. 상대값이라서 그래. 자, 보세요. 증발을 당연히 어디서 많이 하죠? 증발은 당연히 해양에서 많이 해요. 육지보다는 당연히 뭐지? 증발은 육지보다는 해양이 훨씬 많죠. 왜? 지구 표면의 70%가 해양이야. 그지? 30%가 육지야. 그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지? 해양은 다 물이야. 다 물이야. 근데 육지는 뭐야? 아주 극히 일부만 물이잖아. 그지? 일부만 물이니까 당연히 증발은 해양이 훨씬 많은데 상대적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 이 숫자는 안 맞아요. 109랑 15보다 훨씬 차이가 큰데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값을 주는 거거든. 어쨌든 육지 그 증발은 해양이 훨씬 많죠. 근데 강수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강수도 해양 쪽이 많아요. 왜? 표면이 넓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뭐다? 강수는 육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지? 보면 98, 26이긴 하니까, 그지? 왜냐하면 그냥 해양에서 증발된 물도 육지에 비가 내리니까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자. 자, 증발도 해양이 많고 강수도 해양 쪽에서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뭡니까? 육지는 강수가 26인데 증발은 15니까 약 플러스 11의 흑자가 되는 거지, 그지? 남는 거지. 거꾸로 해양은 도망가는 건 109인데 내리는 비는 98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똑같아. 그러면 육지는 계속 물이 남을까요? 바다는 육지가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에너지처럼 육지에 있는 육지에 남는 물이 그지 고도가 높으니까 해양으로 흘러가죠. 뭐로? 하천과 지하수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들어오는 총량과 나오는 총량이 같다. 그리고 육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해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자, 육지에 남는 그 플러스가 해양의 마이너스를 메꿔준다. 자, 어떤 책은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26, 15에서 11. 자, 강수 98, 증발 109에서 마이너스 11에서 이렇게 이동을 주는데, 그죠? 어떤 책은 숫자가 달라요. 자, 읽어볼게. 물이 순환할 때 각 권에서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은 같다. 즉, 각 권은 평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육지만 따지거나 해양만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메꾼다 그랬지? 똑같아요. 이건 항상 상대값인데 아까 절대값이 아니랬지? 육지를 보자. 강수는 96, 증발은 60이니까 36이 남죠. 잘 설명되어 있어. 육지는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인데 유입되는 건 강수고 유출은 뭐야? 증발과 해양으로 내려가는 거. 그지? 합치면 96으로 똑같아. 해양은 뭡니까? 적자랬죠? 증발은 320, 강수는 284. 그럼 36이 부족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온다? 육지에서 유입이 36이 되는 거죠. 대기는 뭡니까? 어쨌든 증발과 자, 육지 증발과 해양 증발 합치면 380. 유출되는 건 육지로의 강수와 해양으로의 강수 합치면 380이니까 같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주고 여러분이 얼마가 남고 부족한지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뻥 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구멍 내면 여러분 이 값을 찾아내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을 배우는데 암석의 순환은 너무 깊게 배울 필요는 없는데 암석의 순환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화성암과 변성암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죠. 아까 지구 내부의 온도에서 마그마가, 자,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 생기고 지구의 고온 고압 때문에 암석이 변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해 주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화성암과 변성암에 관여하고, 그런데 퇴적암에는, 자, 퇴적암에는, 자, 여기 지울까요? 조금 지울게. 퇴적암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관여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왜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퇴적암에는 누가 작용한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작용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였어? 변성암과 이 화성암에는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한다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잘 들었습니까? 이론 설명이 끝났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같이 보내주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일단은 오픈북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도 좋으니까 잘 풀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